현재 1, 2, 3 계엄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하고 수행했던 비상계엄 사태,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어느 흉악한 반정부 분자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정식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국가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산 위에서 전체를 한번 내려다 보기로 합시다. 이번 비상계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사였을 겁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먼저 그 구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용산 청사에 있는 여러 조직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인원수도 막대합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군부대도 있고 용산 안에 국방부가 있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남동도 연결을 합니다. 한남동에는 중요한 정부 기관, 그것과 관계된 청사들도 있고 또 외교 기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용산과 한남동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니까 정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하고는 종종 이 용산청사에서 같이 회합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거의 교류가 실시간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리셋 세력입니다. 중추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지금 무슨 4대 개혁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새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리셋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돈이 중요하죠. 이 돈 문제, 돈이 어떤 의미로든 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소위 통치자금, 통치라는 말이 뭐 이 리셋을 기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계엄을 추진하고 그 이후 국가를 장악해서 운영하는 그 돈을 이미 마련을 해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을 동원을 제대로 했죠. 그런가 하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서 사전 작업이 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동의도 받았다. 다만 이번 계엄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던 유일한 지자체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제외. 그 이전까지 상당 과정을 같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리셋의 단추를 눌렀을 때 서울시는 반대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 그 여론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비단 이번 정권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여론전 조직이 공적 조직이 있고 사적 조직이 있고 또 비밀스러운 조직도 있겠죠. 하여튼 여론전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 자, 이 정도 된다면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일단의 군중이 그 군중을 동원할 수 있고 군이 있고 돈이 있다. 반드시 성공했어야 하는 그런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거사였습니다. 이게 실패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패해버렸죠. 그 과정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그냥 실패했다. 그 실패를 했으면 이제 손들고 끝나서 다시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책임질 사람 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평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 리셋의 잔당들이 아직 항복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진압이 안 된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런 것을 흔히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번은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참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실패하고 나서 현재 진압이 안 되고 이 조직이 좀 변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이제 직무정지가 돼서 정식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 없죠. 이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용산, 한남동, 정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 리셋의 연장선에서 앞에서 보면 이제 돈의 문제는 지금 이쪽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통치자금은 막혔겠죠.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게 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식 군은 일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지자체도 슬슬
이제 자기들의 갈 길을 되찾으면서 과거의 행적을 지우려고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여론전 조직. 이거는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 중에 공적 조직은 이제 좀 줄었겠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 다음에 새로 여기에 부각된 것이 소위 국민의병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병대라고 해봅시다.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어야만 할 블랙의원이라고 하는 뉴스 들었죠?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바뀐 겁니다. 정식으로 된 조직은 빠져나갔는데 정부가 아직 여기 붙어 있고, 국민의힘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쪽은 그대로 있고, 이 HID 블랙요원 뉴스를 들었을 텐데, 이것이 아직 해산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정부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이 급박해서 미처 못했던 것인지. 이제 만일 못했던 것이라면 뉴스 보도도 됐고 그 위험성이 국민에게도 알려졌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은, 그래도 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공적 조직이 아니고 이 반란군의 사병이 된 것이죠. 사설화된 거다. 이랬을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로 이들을 회수 조치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서둘러 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급한 일이죠. 그리고 현재 이런 조직으로 처음에 그 대한민국 리셋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계엄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집행이 아닙니다. 원래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래서 계엄 선포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런 어떤 먼저 북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북침 같은 것이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고 국민이 위험하고 이랬을 때, 이때 계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권한 행사입니다. 몰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는 널리 알려서 갑자기 후다닥 가서 잡고 그 종북주의자를 체포하고 그거 하려면 비밀경찰로 해야죠.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최소한 군이 들어가서 회복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불 끄는 일 같은 겁니다.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군을 파견하기도 하고 시설물을 하다 보면 파괴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했을 때 헌법과 법률이 그 나중에 보상도 해주고 책임을 면제해주고 그 행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지켰는가에 따라서 지켰으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고 안 지켰으면 대통령의 엄청난 일이죠. 이걸 안 지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을 체포하고 이런 것들은 그 경우는 대통령의 내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죠. 권한 행사냐 내란이냐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지켰느냐로 보는 겁니다. 실제 가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 수사기관은 그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고 권한 행사냐 내란이냐 하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났다고 이야기했죠. 헌법이나 법률을 지켰는가 하는 것은 이미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란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안 지켰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앞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으니까 내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책임을 지게 되면 모두 항복하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그 조사에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성을 사수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한 개도 못합니다. 무슨 이 사람이 국군 통수권이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성을 사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저항군. 저항군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쟁쟁한 세력이니까. 반란군. 근데 반란군 잔당. 근데 이 조직이 이렇게 있고 무슨 그 사드 기지를 폭파하고 이렇게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보이고 해서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란이 아니고 내전 상태로 옮겨간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갔다는 것을 보면서 뭐 이번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느냐 이럴지 모르는데 대략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제 12월 3일에 원래 수행하기로 했었다고 하는 뉴스 중에 이제 우리에게 그 영감을 주는 뉴스라고 합시다. 일공수 특전 여단이 한국은행 강남지점에 들이닥쳤습니다. 일공수 특전 여단이 12월 3일에 임무 수행을 12월 13일에 한 것이죠. 3일에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간 인원이 정보 반장을 비롯해서 저격수, 폭발물 처리 부사관, 이래서 일단의 군 병력이 여기 들이닥쳤던, 그랬다가 공문서를 들이밀고 들이닥쳤다가 이게 임무수행이었다. 12월 3일에. 그리고 그냥 무산됐죠. 돌아갔습니다.
이게 12월 3일 밤에 이렇게 됐으면 전후 사정이 어땠을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을 동원했는데 이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북괴가 침입을 한다든지 뭐 사전에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사실 테러 정도로 계엄은 안 하지요. 우리 그 평상시에 경찰력으로 아니면은 군부대 그 담당하는 데만 이렇게 파견을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국 계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엄을 할 만큼 국가가 위험한 상태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죠. 그 계엄 해제를 하면서 합참이 밝힌 것도 북측의 아무런 그런 이쪽에 대해서 위험이 되는 그런 기류도 없고 국내의 안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을 동원해서 하려고 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일들이 임명을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직원을 체포 납치, 그런 것을 체포 납치라고 하죠. 데려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안대를 씌워서 구금을 하는 납치하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까지도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체포 납치하려고 했다. 이들을 잡는 과정에서 발포 명령도 내렸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전 세력은 빨갱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이 내전 세력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에서 군 작전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NLL에서 북쪽의 공격을 유도한다. 지금 나온 것들입니다. 북쪽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해롭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지에서 접경 지역에서 북쪽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작전이 있었다. 이것도 보도됐죠. 그뿐 아니라 미군이 있는 구체적으로 이 군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국회의원의 방송이 나왔죠. 미국군이 있는 부대를 공격해서 북괴군 군복을 입고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미군을 사살한다. 그래서 북을 공격하게 만든다. 미군이. 자, 이것은 미군을 공격해서 사살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게, 전투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다. 사드 기지를 폭파한다. 사드 기지 물론 일부가 되겠지만 공격하고 여기에 이것을 폭파한다. 이거는 이제 그 요원이 임무 해제돼 가지고 돌아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주한 미군을 사살하고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이는,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전혀 볼 수 없죠. 이 정도 되면. 청주공항을 공격한다, 폭파한다. 이 청주공항에는 F-35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전투기, 이런 전투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한, 아주 좋은, 사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국방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걸 파괴하겠다. 여기를 공격하겠다. 대구공항도 공격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제 아무리 독창적인 거창한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깨부수는 이런 일을 한다면은 이들이야말로 간첩 아니냐, 간첩이 아니고 적국을 도와서, 이게 김정은 이중대 아니냐, 이게 간첩이 여기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이번 작전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걸 대한민국에 소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소요가 아니고 나라를 깨부수는 것이죠. 그리고 소요는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 이미 소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조작하면 계엄 발동 요건은 어차피 가짜 아닙니까? 이러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지금 우방국들이 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야기 안 합니다. 정부 이야기도 안 하죠. 국민의 선택, 국민이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진압하고 질서를 되찾는 것을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한 주권 국가니까 그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그저 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을 잃으면 역시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보고도 이 내전을 하고 있는 군 조직들은 안 믿죠. 뭐 안 믿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고 전 세계의 눈이 다행히 지금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죠. 이렇게 볼 때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특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 리셋 세력, 그 내전 세력은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블랙요원의 임무 수행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탄핵 심판이 개시되면은 어디를 이렇게 폭파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내전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요구가 의결이 되고 나서 다시 군조직을 움직였죠. 2번, 3번 계엄하겠다. 그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내란이고 그 이후는
내전이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 하고 자국민 보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우방국들이 그 부유한 국가들 한국에 가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 가지 마라. 한국에 있다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 가지 마라. 시위대가 있으면 그 근처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곳에 가지 마라. 그래서 처음 이것을 보고는 우리나라 시위대는 폭력 시위를 안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뭐 말은 좀 심하게 하고 이래도 시위대가 뭐 무기 들고 시위하거나 폭탄 들고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무기를, 총포를 개인이 갖는 국가가 아니고,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막을까 하고 보니까 바로 이 HID 블랙 요원의 임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설화한 이들이 하는 것이 테러를, 다시 말해서 소요사태를 일으킨다.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몇몇 의심되는 이야기가 그거죠. 시위대가 모여있는 장소, 효과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비규환이 되겠죠. 또 무슨 시청 지하도,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이것처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될까? 바로 해외에서 자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현재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엔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로 요 대한민국 리셋 세력이 이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자기네가 몽땅 장악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내전 세력이 계속 추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전이다 하는 것이죠. 내란이 아니고 집단 대 집단의,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내전 세력이 있다. 이 내전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은 이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전 지금 직무정지가 된 저 사람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윤석열을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파괴하고 참 이상하다. 이게 이제 국가 파괴라는 것을 봅시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죠.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렇게 부족합니다. 만일 한쪽 지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고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이 없는데 그래서 그 3명을 데려다 놓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해서 이제 임명을 하라.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임명을 하라 했더니 안 해 이러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 헌법 내란입니다. 못 쓰게 만들려고. 그 마음은 알죠. 이 내전 세력이 자기네들이 벌받지 않으려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럴까 싶죠? 여당이 왜 이럴까 싶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3명 안 넣고 4월 18일까지만 버티자. 그래서 그때 뭐 또 2명인가 그 임기가 다 돼서 나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있어도 없는 거다. 무용지물로 만들자.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이 헌법재판소를 폭탄 안 쓰고 폭파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때려 부수는 거하고 똑같죠. 내전입니다. 왜 저럴까?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정부가 이 내전에 지금 참가하고 있구나. 또 있죠. 특별검사 임용을 해서 이 대한민국 리셋을 한, 즉 내란의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데 이거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들을 지키려고 결국 내전에 참가하고 있구나. 특검을 반대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내전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지금 겉다르고 속다른 거를 잘 가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특검 임명하지 말라고 하죠. 뭐 흔들어대면서 이상하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내전 세력이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용산 청사, 이 용산 청사에는 결국은 이 윤석열의 리셋 그 핵심 구역이 되겠죠.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이 정진석 비서실장 밑에는 국정상황실장도 있고 비서관이 뭐 한 5명 이렇게 있고 부속실장도 있고 인력이 상당하죠. 이들이 용산 청사에 특히 이 비서실이라든지 이 내란 세력의 범행을 했던 장소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전 세력입니다. 이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할 때 나와서 그거를 말렸다든지 반대를 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계엄 진행을 보좌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전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내전 세력입니다. 용산청사에는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에 신원식 실장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조태용 원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박종준 처장이 있습니다. 이 비서실에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튼 자, 이들이 경호처에서 이 내전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데 이들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다 지금 내전 세력이다. 문을 활짝 열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있다. 다 내전 세력이다. 그 다음에 2024년 11월 7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2달도 꽉 채우지 못한 이 제2부속실이 있습니다. 제2부속실의 실장이 장순칠. 이것은 소위 V0 소리가 나왔던 김건희의 조직이죠. 거기에 십상시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합이 되든 말든 다 이들이 지금 내전 세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건희를 위한 이 제2부속실장 장순칠이 국민의힘 이양수의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실에도 있었지만, 이 이양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내란에서 실패를 한 윤석열이 잠시 국민을 한번 속이려고 한동훈을 자기의 후계자로 해서 지금 내전 세력이었다가 직무정지가 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둘에게 대한민국 리셋의 연장을 시켜보려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한 적이 있죠. 그때 한동훈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태스크포스의 팀장이 바로 이양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로 이 내전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청사라고 하는 여기에 대통령 밑에 있는 이러한 조직들, 그 다음에 정부가 있죠. 정부의 우두머리, 이 내란의 정부 쪽의 우두머리는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 이 내란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이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죠. 정부는 한덕수를 머리로 해서 여기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했죠. 그런데 이 한덕수, 이 정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비상계엄은 이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 조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 이하의 모든 정부 조직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밑에 그 군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공문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책임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저 의욕을 갖고 내가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법 절차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한덕수를 그냥 두고서 한덕수더러 이 내란 세력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정부 측에는 한덕수가 수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이 선에서 막았다면 윤석열이 그 단계로 못 넘어갔겠죠.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이 사람들은 일단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 이 내란을 멈추게 한 구체적인 일들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게 증명되지 않으면 내란 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부 쪽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국민의힘이죠. 국회에서는 뭐냐 하면 이 해제 요구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체포, 납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납치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제 요구의 표결을 방해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 국민의힘이 맨 처음 내란죄를 짓는데 담당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국회 안에 있으면서 투표를 거부했거나 방해했거나, 그리고 이때 해제 요구하는 회의가 개의된 것은 12월 4일 0시 7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 그리고 이게 결의가 된 것이 0시 30분입니다. 이때까지 본회의장에 안 간 사람들, 이제 못 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하겠지만 그것은 쉽게 밝혀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의힘 단톡방 기록이 나왔죠. 국회가 개의될 때 당사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있었다고 하고, 의결된 것이 12월 4일 1시 00분입니다. 요 0시 30분에 당사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라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처음부터 당사에 있었다고 나오죠. 거기를 보면. 그래서 이 50인에 대해서는 일단 이 내란 공범으로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이어서 따로 봐준다 할 상황이 아니고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50명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장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다. 특히나 국회 내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더 혐의가 짙겠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군의 작전에 협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혐의가 짙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바로 이 내란 12월 4일 01시 이전에 공범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왜 들어가느냐? 바로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을 했던 당 지도부를 쫓아냈죠. 축출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사실은 이 내란 세력을 계속 비호하면서 내란을 같이 수행했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을 보면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찬성한 투표자를 배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내란 세력과 같은 한편이고 내전 세력과 한편입니다. 현재 내전 세력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내란 세력 중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그 변호를 하는 김용현 장관 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언론에 나왔던 그게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내전에 충실히 지금 참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삼각형이 있다. 이 삼각형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밝혀질 겁니다. 정부의 한덕수 직무정지 되기 전까지 국무총리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자, 이 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얼마나 많이 내란 세력이었으면서 내전 세력이었던 자들이 있는지도 삼각형의 크기는 조절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정부에서 한덕수가 정부 쪽을 봤을 때는 수괴다. 물론 형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란에 있어서 이걸 위에서 가장 크게 버티면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 자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이게 없으면 비상계엄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놓고는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느니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느니 차라리 그 위법 책임을 받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지금 범죄자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범행을 덮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리셋 세력이 썼던 힘이지요. 무력, 강제력입니다. 근데 이 강제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경찰도 있었다. 경찰도 있었다. 지금 경찰이 여기에서 반항하는 내전 세력인 경찰이 있습니까? 경찰 조직이 있으면 역시 잔당으로서 잡아야 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정상적인 군과 정상적인 경찰은 내전에 참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나와서 지금 다들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 경찰을 동원한 강제력이 둘이 있습니다. 이 강제력에 첫째는 군이 있고 둘째는 경찰이 있는데 이 군에서 이 동원을 담당한 사람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장관입니다. 여기에서 군과 HID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경찰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냐? 이상민입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밑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의 역할은 김용현과 버금가는 그렇게 아주 내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장관인데 무엇을 했겠느냐, 그게 아니고 김용현이 없으면 군이 안 움직였듯이 이상민이 없으면 경찰이 안 움직입니다. 물론 윤석열은 대한민국 리셋을 하는 초법적인 어떤 절대 군주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 구체적으로 직접 지휘를 했죠.
내란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현재 내전도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주 도움을 주는 명확한 범죄자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각 맡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한덕수, 군에서 김용현, 경찰에서 이상민,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추경호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죠. 자신들의 입장과 그 역할 분담이. 대통령 비서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왜 내란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 그 방어하고 있는 것이 내전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공범으로 일단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뉴스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군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밑에 정진팔이 있었다. 여인영, 문상호, 뭐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그리고 노상원이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군 동원은 법에 따라서 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없이 움직였다고 하면 그거는 법 체계를 따라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돼버리죠. 조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교팀이라고 해서 자꾸 노상원 이야기를 하는데 판교팀의 개통적 책임은 문상호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은 내전으로 넘어왔다. 내전으로 넘어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윤석열에게서 다른 조직들은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이 이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조치해서 해산시켜야 될 HID 블랙요원 이것마저 없어지게 되면 여론전 조직과 소위 의병대 그리고 정부의 그 내전 가담자들, 국민의힘의 내전 가담자들, 그리고 뭐 용산과 그 한남동 세력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내전이라는 것이 마치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이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 안 되려면 내전을 빨리 진압해야 하겠죠. 이게 소위 의병대라는 것이 구슬프다고 해야 할까? 이 의병대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죄다.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킬 수 없다. 이런 뭐 CIA가 이 내전 세력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그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밝혔죠. 그런 거 아니다. CIA에 그 쓸데없이 계속 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메일을 차단했다. CIA가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이메일로 계속 올리는 것이죠. 게시판에 글 올리듯이.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하는 것들이 지금 여론전 조직과 내전 그 반군이죠. 이 내전 세력의 여론전 조직과 이 의병대들인데 이 의병대를 가지고 현재 이거를 이제 진압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TK, PK 이래서 결국은 경상남북도 영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영남이 아닙니다. 이 의병대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영남이 아니고 수도권 사람들이다. 잘 보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TK, PK 아닙니다. 정진석도 아니고 권성동도 아닙니다. 심지어 한동훈도 TK, PK가 아닙니다.
영남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켜야 될 김건희도 아니죠. 그러면은 왜 이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70대에서 80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의병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군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6.25 동란 때 이 영남에서 그러니까 TK 부산을 지켰죠. 이쪽에서 군 출신들이 전쟁에 많이 참가를 해서 국가를 지켰고 그 이후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쪽의 군 출신들이 많이 뭐라고 할까 계급이 높아졌다. 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이유인지 군인들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란 조직과 내전, 국민의힘에 지금 권성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다 거기 있다. 그래서 영남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TK, PK가 아닌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충청과 강원인데 현 주소는 서울인, 잘해봤자 서울 경기인 그들을 위해서 이 의병대가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민사회에서 저 영남 것들, 영남 노인들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역을 가지고 국민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그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 의병대가 어떤가? 여러분은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 사람도 TK, PK 아니죠. 자, 이 사람이 무슨 광화문 시위대 1천만 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돈을 쓰면서 군중을 동원하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일 수도 없지만 뭐 누적 한 10년 누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아무튼 이렇다. 이 광화문에 가는 시위대를 국민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2024년 12월 23일에 롯데호텔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아니고 앞에 작게 수식어가 붙었는데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원로자문회의.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는 데가 이제 내전에서 의병대의 주축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아무튼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그럴싸한 헌법에 이 동일한 명칭이 있죠. 그거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한 예를 들면은 박찬종 씨라는 과거의 정치인이죠. 이 사람이 연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뭐 화려하게 테이블보가 이쁜 테이블보도 있고 음식도 차려놓고 각 그 테이블마다 VIP라는 편말이 붙어있는 이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롯데호텔 이 자리에 국민의병의 지역별
지역별 대장들이 여기에 집합했다. 여기 다 모였다. 여러분은 국민의병 지역별 대장들이다. 의병대 맞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헌법, 법률을 집어 던집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안 지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의병의 지역별 대장들이 앞장서서 국회를 포위하고 민주당을 포위하고 국민혁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수계, 내란 수계인 윤석열을 다시 살려내자는 탄핵도 방해하고 아무튼 그런 걸 하자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걸기를 하자. 근데 왜 서글프다고 했느냐. 이 무슨 그 광화문 1000만 명 또 이 롯데호텔에 지역별 국민의병 대장들이 모였다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70대 80대입니다. 연령이. 물론 예비역들이죠. 전직 군인들. 안 그래도 이 내란에 참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저 대수장이라고 해서 그 장성들의 모임, 이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들이 지금 연일 주장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내전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령도 연령이고. 그러니까 박찬종 씨 말이 그겁니다. 내가 앞서서 못 뛰어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85살입니다. 그러니 이 국민의병 대장 여러분이 이 혁명을 하라. 민주당을 포위하고 이 국민혁명을 해라. 무장봉기를 하는 것이죠. 따지면은. 여러분이 뛰어가라. 내가 뒤에서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70대 80대입니다. 뛰기는 뭘 뜁니까? 그래,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의병대라는 데 돈줄이 끊기지 않고 있다. 결국 내전에서 군대는 의병대밖에 없는 것이죠. 정식 군과 경찰이 다 빠졌으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12월 3일부터 12월 말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뀌어 온 겁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주축이 된 이 내란, 그런데 거기에 그 용산, 한남동, 그리고 정부, 국민의힘 이렇게 모여서 지자체까지 다 어쨌든 이번에 이 계엄 조치에 수긍을 한 것이죠. 무엇인가 한 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리셋의 거사, 그것이 실패함으로써 이제 앞의 일들은 내란이 됐고, 현재 이것이 내란으로 멈추면서 질서가 되돌아와야 하는데, 자격 없는 대통령과 지금은 이제 그 자격을 뺏긴 자격 없는 총리,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정부와 국민의힘하고 이런 그 내전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 의병대라든지 여론전 조직 가운데 아무튼 사적 조직을 포함해서 이런 그
이들이 내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국가에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 흔히 광화문 시위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광화문 시위대, 그리고 사실은 정당법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정당을 내세운 자유통일당, 거기에 무슨 특정 종교색도 입혀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그 전직 군인들과 또 그 특정 정치인을 신봉했던 이런 사람들과, 이게 이제 광화문 시위대인데, 이게 지금 내전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위대는 소위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는 그런 그 대중의 활동입니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이 되는데, 현재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무효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내전에 전사로서, 반란군으로서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내전 군대입니다.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의병대라고 하죠. 내전 군대, 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 참전을 한 겁니다. 반군인 것이죠. 이들의 법적 지위는 법에 의하지 않았으면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의율하는 법은 집시법이 아니고 형법입니다. 군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연령이 좀 높다, 그래서 노인은 안 잡아간다, 이걸 믿고 있는 모양인데, 반군은 나이 90이 넘어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사형 집행해야 합니다. 그게 국법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형법과 군법으로 체포해서 처벌해야 한다.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다 그러는데, 정치인도 종교인도 법 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광훈 씨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교회 헌법이 헌법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죠. 이 내란 수계 윤석열 씨를 예수라는 말도 이 행사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부활한다 이러면서, 아무튼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시위대가 아니고 반군이다, 내전에 참가한 군대다. 그래서 이런 군대는 지휘관만이 아니고 일반 병도 다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가 아니다. 또 하나는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 방송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반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내전 세력, 반군 측, 이들과 신문 방송에 인터뷰를 내보내면 안 됩니다. 반군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라든지
성명서라든지 그것을 광고 형식으로도 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직 형사 절차를 거쳐서 수사의 내용만 나오는 것이지 내전의 합법성, 정당성을 보도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반국가 행위인데.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종편이라든지 하는 모든 곳에 이 내전을, 내란을 주장하고 그것을 편드는 이런 사람을 출연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내전의 가담입니다. 지금 상황이 내전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